이 영상에서는 제가 피부에 칼을 대서 피부를 절개하는 거 말고 눈밑 지방 뿐만 아니라 눈 밑의 구조를 복원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눈 밑의 구조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눈밑 지방만 밀고 나온 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밑 지방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눈 밑의 노화를 복원할 수 있는 다른 치료들이 또 눈 밑의 구조를 복원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 밑의 치료를 소개할 때 눈밑 지방 제거술이 아니고 눈밑 지방 재건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재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재건축을 한다고 하잖아요. 낡은 아파트를 허문 다음에 다시 이제 새 아파트를 올리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그렇게 이쁘게 꾸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건 낡은 아파트를 허무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눈 밑의 노화를 복원하는 치료들이 바로 이제 다시 새로운 아파트를 올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라든지 피부의 탄력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 필요한 치료들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 밑의 상황에 맞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방법 중에서 꼭 필요한 치료를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원장님, 그럼 첫 번째 눈밑 구조를 복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 눈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분들은 이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눈밑 지방 같은 경우는 안구를 밑에서 받쳐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인데, 이게 앞에서 막아주는 구조물들이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눈밑 지방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 우리 웨지 모양이라고 하죠. 앞으로 밀려나올 수밖에 없는 회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또 중안면 근육의 긴장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점점 앞으로 돌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웨지 쉐입이다 보니까 한번 밀려나기 시작하면 다시 밀어넣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결해드리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미 한번 돌출된 지방은 쿠션 역할을 하는 기능은 이미 잃어버렸고 미용적으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적당히 해결만 해놓고 나면 바로는 눈밑이 깨끗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남아있는 눈밑 지방이 점점 앞으로 밀려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을 제거할 때는 추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제거를 해서 일생에 한 번만 치료를 하셔도 다시 눈밑 지방이 밀려 내려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을 제거할 때는 이렇게 눈 안쪽에 결막을 통해서 제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막을 살짝 열고 들어가서 직접 보면서 꼼꼼하게 눈밑 지방을 제거해 드리는 과정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눈밑 지방이 돌출이 이미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눈밑 지방을 선행적으로 먼저 제거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눈밑 지방을 뺀 후에는 그 다음엔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잘 제거를 해놓고 나면 해부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약간 꺼진 느낌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젊고 피부에 탄력이 좋으신 분들은 눈밑 지방이 제거만 돼도 눈 밑의 구조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애교살이 살아나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만, 나이가 많아지시거나 그리고 피부의 탄력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일 경우에는 눈 밑에 지방이 제거되면 약간 꺼진 느낌이 생기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조 복원이 필요한데, 이때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 내 자가지방을 소량 채취해서 아주 섬세하게 이식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눈 밑에 지방 이식을 할 때는 이 좁은 부위를 또 6가지 공간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요. 우리 눈물꼬랑을 기점으로 눈물꼬랑 아래, 그리고 눈물꼬랑 부위, 눈물꼬랑 윗부분, 이렇게 크게 3부위를 눈둘레 근육을 기준으로 해서 눈둘레 근육의 뒤와 눈둘레 근육의 앞에서 얕은 공간, 이렇게 6가지 공간으로 나눠서 정말 지방 이식할 때 좁쌀 한 톨 정도 사이즈보다 사실은 더 작게 아주 조그맣게 섬세하게 이식을 해서 눈 밑에 울퉁불퉁한 구조를 최대한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작업이 자가지방 이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가지방에는 여러 가지 섬유성 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이식할 때 섬세하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방 세포 사이사이에 껴있던 이런 섬유성 물질들은 다 제거를 하고 지방 세포들만 더 작게 만들어서 아주 부드럽게 주입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눈밑 지방 제거 후에 이식한 분들의 결과나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눈밑 지방 제거 후에 눈 밑에 약간 꺼진 느낌이 생긴 경우에는 내 몸에 자가지방을 채취해서 아주 섬세하게 이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식을 한 후 그다음 세 번째 눈밑 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나이가 더 드시고 눈 밑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는 이제 피부가 반복적으로 접히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주름이라서 그 피부의 얕은 층까지는 자가지방 이식을 통해서 구조를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피부 표면 위축된 부분을 직접 들어올리는 방식의 치료가 필요한데요. 저희 병원만의 좀 특별한 진피재생 주사 치료를 통해서 눈 밑에 이렇게 주름 잡혀 있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펴서 주름을 완화시키는 치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진피재생 주름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성분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가면서 완전히 흡수돼서 없어지지만 우리 몸은 공간이 비어져 있으면 그걸 자꾸 메꿔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부분이 아무는 것처럼 주름 밑에 위축된 공간에 이렇게 물질을 주입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같은 탄력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주름이 점점 연하게 만들어지는 방식의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피재생주사 치료를 통해서 눈 밑에 주름을 제거하는 것이 눈 밑에 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세 번째 방식이고요. 이런 주름에 대한 치료는 눈밑 지방이 돌출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름이 있는 분들은 또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네 번째 눈밑 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방법은 우리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윗눈꺼풀도 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애교살 부분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늘어지면서 피부가 처지는 느낌이 생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 부분은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키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희 병원에서 눈 주위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팁을 이용한 아이 서마지라든지 또 눈 주위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고 얕은 울세라 팁이 따로 있어서 이제 그런 눈 주위에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치료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피부에 이렇게 눈 처진 부분들도 점차 개선이 되고 눈 밑에 늘어진 부분도 많이 호전시킬 수 있고 또 수술 이후에 많이 좋아진 부분이 더 노화가 진행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치료 목적으로 탄력에 대한 치료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아까 진피재생 주름 치료와 비슷한 것 같은데 둘은 뭐가 다른 건가요? 진피재생 주름 치료는 이미 잡혀있는 주름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탄력에 대한 치료는 이 눈 주위를 감싸고 있는 피부 전체적으로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같은 탄력 물질을 증가시켜서 처짐이 점차 개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60대,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눈꺼풀이 점점 처지면서 이렇게 시야 방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더 처지시는 분들은 눈 가 쪽에 이렇게 피부가 접히면서 짓무르는 눈물이 자꾸 고여서 짓무르는 현상이 생기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진 부분도 점차 개선이 되고 눈 밑에 피부가 늘어진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돼서 눈 밑에 구조가 많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눈 주위 탄력 치료를 할 때는 1회 치료로 탄력이 엄청 좋아진 상태로 막 10년, 20년 유지되는 게 아니고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정도 주기로 좀 꾸준히 반복적으로 탄력 치료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유지 치료만 하셔도 너무 좋지만 연세가 많고 피부에 탄력이 많이 처진 상태에서 이제 눈밑 지방 제거를 하시게 되면 피부에 약간 처짐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6개월이나 짧게는 4개월에 한 번씩 1년에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탄력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피부의 탄력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주기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다섯 번째 눈밑 구조를 복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저는 사실 눈 밑에 구조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자가지방 이식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눈둘레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고 중안면 근육을 사용하는 표정 습관을 키워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눈밑 지방이 돌출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피부의 탄력 감소도 물론 있지만 눈밑 지방을 앞에서 막아주는 눈둘레 근육의 긴장도가 약해지는 게 사실 눈밑 지방 돌출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눈밑 지방이 돌출되는 원인에 대한 치료이기도 하면서 이미 변형된 구조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도 중안면 근육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살짝 미소 짓고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을 키워내시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있는데요. 사실 이게 눈 밑에 대한 구조복원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적인 노화와 인상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표정에 대해서 정말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정 습관에 대해서는 전에 찍어 놓았던 또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우리 눈 밑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걸로 모든 게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피부의 상태나 개인적인 해부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변형된 구조를 재건하는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눈밑 지방 제거한 후에 약간 꺼진 느낌은 자가지방 이식을 통해서 또 부드럽게 주위 피부랑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주름이 많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진피재생 주사 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탄력에 대한 치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약간 미소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표정 습관에 대한 치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사실 눈밑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적인 노화까지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칼을 대지 않고도 눈 밑에 변형된 구조들을 복원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치료들, 특히 이제 한번 치료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식이 있기 때문에 눈 밑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용기를 내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